사회복지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지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숙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숙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인철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민우 노인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양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시영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702억 3,806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4억 7,714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내역서 1쪽, 예산 설명서는 335쪽부터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가장애인 지원은 재가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 구입을 위해 12 666만 8천원을 증액한 3,64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중증 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부영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대상자 증가로 인하여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2천만 원이 증액된 50억 9,75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2쪽 예산 설명서 339쪽부터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도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위해 국비지원사업 외에 경기도가 추가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596만 원이 증액된 3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상급여는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하여 자립생활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127만 1천원이 증액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은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취업 의욕 및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사업 수행기간 모집결과 선정기간이 없어 국도비 내시에 따라 1,146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역서 3쪽 설명서 345쪽부터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긴급 특별 돌봄 지원은 코로나 시기에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초중교 재학생의 가정 내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7,4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단체 지원은 관내 8개 장애인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 활동비 및 운영비로 코로나19로 대민 행사 등이 취소됨에 따라 2,450만 원을 감액한 10억 3,16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4쪽 설명서 349쪽부터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 시설 지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에게 생활에 필요한 주 부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원이 감액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는 장애인 거주시설 교대 인력 종사자에게 월 5만 원의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60만 원이 증액된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야간시간대 교대 인력 확충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4억 8,592만 1천원을 감액한 2억 9,43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5쪽 설명서 355쪽부터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7종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내시에 따라 379만 1천원을 감액한 10억 6,40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는
직업재활시설 종사자에게 월 5만 원의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내시에 따라 165만 원을 증액한 1,3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성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은 장애인 복지관 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셔틀버스 구입 및 시설 임차 이전을 위하여 시빅 3억 9,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유쪽 설명서 361쪽입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9,895만 2천 원을 증액한 77억 7,45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7쪽 설명서 363쪽부터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사업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8억 2,378만 1천 원을 감액한 715억 4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노인복지시설 3개소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 1,534만 원을 증액한 2억 1,6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양로시설 운영 지원은 국비 지원 양로시설에 지원하는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344만 6천 원을 증액한 3억 3,07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8쪽 설명서 369쪽부터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은 독거노인 가정에 가스 및 활동 감지기, 응급 호출 버튼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신속 대처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83만 2천 원이 감액된 5,94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는 시설 종사자에게 월 5만 원의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장애인 복지관 민간위탁 종사자 및 거주시설 교대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12억 2,070만 원을 증액한 2억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노인 일자리 지원은 노인 일자리 1,000개를 발굴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국도비 지원 사업비 증가에 따라 11억 9,700만 원을 감액한 2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9쪽입니다. 설명서는 375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수행기간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은 노인 일자리 수행기간 종사자에게 월 5만 원의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20만 원을 증액한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은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 지원을 위해 12억 9,797만 9천 원을 증액한 4억 51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18쪽 설명서는 384쪽부터입니다. 경로당 친환경 로컬푸드 부식 지원은 관내 경로당의 친환경 로컬푸드 부식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코로나19로 인한 경로당 내 취식 불가로 3억 4,035만 원을 감액한 2억 4,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사망자에게 국비로 장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3,860만 1천 원을 증액한 6,22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운영은 시유지 내 조성된 무연고 묘지 개장을 위해 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설명서 390쪽부터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은 생계가 곤란한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최저생활 유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9억 6,200만 원을 감액한 170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전국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외에 1인당 1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비 내시에 따라 8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을 위해 국도비 내시에 따라 5천만 원이 증액된 22억 3,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20쪽 설명서 396쪽부터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안성맞춤 지역자활센터의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종사자 1명 추가 지원을 위해 국도비 내시에 따라 2,372만 원을 증액한 3억 2,09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 통장은 일하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시청업 및 근로유지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700만 원이 감액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일키움 통장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시청업 및 근로유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도비 내시에 따라 660만 원이 증액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21쪽 설명서 402쪽부터입니다. 희망키움 통장 2는 일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의 시청업 및 근로유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900만 원이 감액된 1억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제 지원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제 집행을 위하여 12 2,080만 원을 증액한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22쪽 설명서 406쪽과 407쪽입니다. 노숙인 임시보호는 노숙인 일시보호를 위한 여비 및 숙박비로 코로나19로 인해 협약된 노인복지시설 입소 불가로 일반 숙박시설에서 보호함에 따라 12 504만 원을 감액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역서 23쪽 설명서 408쪽부터입니다. 반환금 기타는 2020년도 국도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12 3억 6,785만 9천 원을 증액한 23억 86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사업 운영 지원은 의료급여기금 사업 운영을 위한 시비 부담금으로 전년도 경기도 기금 결산에 따라 12 1,881만 원을 증액한 21억 9,05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명세서 1쪽 예산요구 설명서는 415쪽부터 420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하여 2021년 의료급여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2,880만 원, 시도비 보조금 5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2억 6,982만 6천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11만 1천 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07만 5천 원, 기타회계 전입금 1,881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1쪽 예산설명서 421쪽부터 426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2 216만 원이 감액된 20억 9,72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은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600만 원이 증액된 3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전년도 기금 결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12 2억 9,58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지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입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의원님. 예, 안정일 의원입니다. 네. 보니까 국도비는 4시가 덜 된 것 같아. 4시가 덜 돼가지고 우리 11호 충당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쉽게
하도 많아가지고 어디를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기초생활보장 한번 보셔요. 349페이지. 이게 이제는 그 7억인데 이제 1억이 이제 저기 삭감이 됐잖아요. 네.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이제는 1억이 삭감이 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국도비가 내려오질 않아서 그런 건가? 아, 올해 본 예산에 예. 예산이 과다 배정이 됐어요. 아, 과다. 예. 그래서 작년에는 5억 가지고 이제 4억 8천을 집행을 했는데 예. 올해 예산 본 예산에 아예 2억이 더 많이 배정이 돼가지고 저희 이제 올해는 6억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과다 배정된 부분 1억을 그러니까 국비가 과다 배정이 네. 됐다고 하니요. 네네. 그래가지고 1억은 이게 2억 정도가 더 작년보다 더 배정이 돼가지고 네. 1억은 쓰고 1억은 반납이 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그런 게 꽤 많네요. 그리고 우리 12로 해놓은 거는 다 좀 이제 올라갔고 네. 반환금이 지금 보니까 저기 2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0억 어디서 아까 네. 23억. 23억. 그 왜 반환금이 그 제일 많은 이게 내가 보니까 지금 사회복지과가 반환금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저희 과가 이제 1년에 네. 전체 예산이 한 1,700억 되는데 예, 70%가 국비 도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전체 사업에 대한 사업 수도 원래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반환금이 뭐 많이 남았다기보다 원래 좀 가지수도 많고 해서 가지수도 좀, 많고 예.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합치다 보니까 네. 이제 많아지는 것 마냥 이제 보여진다고 하냐. 네. 맞춤형 노인 일자리 지원 이게 이제 우리 10인데 네. 이제 금액이 이제 꽤 큰데 이게 이제 일자리를 만들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해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 373페이지. 네. 맞춤형 노인 일자리는 네. 국도비 사업 외에 저희가 11호 1,000개를 더 추가해서 올해 하겠다고 해서 이제 12로 우리 저 국도비 말고 네. 12로 1,000개를 더 하기로 했는데 네. 왜 36억을 세웠는데 예. 작년에 그 국도비 지원 사업이 57억이었는데 금년도에 76억이에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뭐 한 1억 정도를 더 증액해서 국도비가 작년보다 한 20억이 더 내려왔습니다. 더 내려와서 예. 그거를 이제 대체하는 바람에 네. 이게 이제 그 저기 저 12로 이제 12가 남는 거네요. 네. 그럼 일자리는 뭐 1,000개 그냥 네, 다- 일자리는 전체 한 1,180개 정도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는 뭐 코로나와 관계없이 네. 1,000개가 네. 그냥 유지되는데 이제 국비를 이제 더 받아서 네. 우리 12가 이만큼 저는 이제 감액을 하게 됐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게 원래 우리 저 사회복지과가 예산도 제일 많은 부서고 하여간 노인복지나 여러 면으로 하여간 좀 잘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시원이 계십니까? 송미찬 의원님. 네, 과장님 송미철 의원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네. 361페이지에 보면 우리 노인 일자리 수행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안성문화원이 지금 노인 일자리 수행 기간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분들은 어디로 편입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문화원에서 하던 사업이 대부분 문화재 정비 사업이었는데요. 금년도에 그 동부 무한돌봄 네트워크 팀하고 서부 무한돌봄 네트워크 팀이 수행 기간으로 새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대부분 문화재 정비 사업을 동부에서 흡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문화재 환경 정비 사업. 아, 그래요? 예. 동서부 무한돌봄 네트워크 팀에서 네. 일자리를 받아서 하고 있다. 네, 네.
지금 여기 보면 이 5개 기관에서 네. 노인 일자리를 그 주 종목으로 하고 있는 게 혹시 그 이렇게 폐지 줍거나 쓰레기 줍는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로 하고 있나요? 작년까지는 그 환경정비, 뭐 이제 사회복지 시설의 그 사회서비스형 돌봄 이런 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금년에 저희가 12 이제 1000개를 더 발굴하는 걸 하면서 이제 예산 지출이 되면서도 실질적으로 공익성이 큰 거 그리고 이제 지금 화두가 되는 게 2050년 그 탄소 중립을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그린 뉴딜 사업을 노인 일자리에서 하자 해서 그쪽 발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올해도 그 시니어 클럽이 그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인데 네. 시니어 클럽에서 그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일자리 사업단을 올해 한 6개 정도 새로 발굴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해서 그거를 그 점토 찰흙으로 만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데 이렇게 그거는 이제 먹어도 되는 친환경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구로 납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점토 화분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아이들을 그 체험 학습을 시킬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커피 찌꺼기 재활용 사업단도 이번에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 일회용품이 계속 증가하면서 이제 환경오염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카페를 일단은 시작으로 해서 그 컵을 재활용 컵을 이제 저희가 수거해서 다시 이제 이렇게 배부해주는 재활용 컵 렌탈 사업도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발족을 할 겁니다. 그거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시청 2층, 3층에 그 벽에 수직 정원 그 환경 공기 정화하는 그런 수직 정원 그 설치 관리하는 수직 정원 관리 사업단도 만들었고 여러 가지로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이제 올해는 그 환경이나 이런 쪽에 좀 중앙점을 더 줘서 기존에 뭐 그 환경 정비하는 그런 데서 좀 벗어나서 새롭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폭넓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니어 클럽 거기 카페는 네,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지금? 네, 카페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흔히 말하는 수익 구조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예. 수익 구조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갈 때마다 지나갈 때 보면 잘 보이질 않아서 그게 지금 그러니까 운영이 되고 거기에 있는 건지 아니면 커피를 이게 드시러 이제 오시는 분들이 뭐 늘거나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는 못한 것 같고 그래서 그 안에서 뭐 과일청이나 이런 수제청을 만들거나 이런 이제 다가 과자류 같은 거 만들어서 그런 거 판매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네요. 네, 보면 네. 카페보다는.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 도로에 보면은 장애인분들이 그 표 이렇게 하는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차 네, 거를. 근데 그 위택을 줘서 이제 개인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 뜨거운 날에 비 오는 날이나 추운 날에는 사실 밖에 나와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나 아니면 잠시라도 뭘 녹일 수 있는 부스를 좀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예전부터 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왜 말씀을 드리는데 추진을 안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먼저도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네. 제가 답변을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 날이 덥거나 추운 날 아니면 그 비가 오거나 눈 올 때 그 야외에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도록 그냥 큰 건물이 있는 그런 주차장에 배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시설에 들어가서 좀 휴식도 할 수 있게 배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에 있는 데는 그게 당연히 있는 거고 네. 외부에 있는 데는 그런 조건이 맞지를 않거든요, 지금 안성에는. 근데 다른 지자체 같은 데 보면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곳에는 외부에도 부스를 다 설치를 해놔서 네. 그분들이 좀 그나마 좀 그 순간에 그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마련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안성이 그런 거에 좀 인색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좀 보고 좀 도움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좀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그럼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네.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순 의원님. 예. 좀 간단한 거 여쭤볼게요. 네, 설명서는 345쪽이고요. 네, 긴급특별보험 지원인데 네.
이게 기존 활동 지원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급여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6개월 지원을 전제로 지금 예산안이 편성이 된 건가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성립전도 아니고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도까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예산으로는 이제 이번에 의결되면 3개월 10, 11, 12만 지원할 수 있는데 네네. 저희가 이 장애인 활동 지원,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비 한 60억이 있는데 그 돈에서 이제 4월 이후에는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이제 도에서도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네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기 여기에 지금 그 편성된 예산을 갖고는 그 3개월분에 대한 지급만 네. 일단은 가능한 것으로 봐야 네, 되겠네요. 여기서는 잔액이 발생될 텐데 네. 실제로 이용자 서비스는 이제 활동 지원 사업비가 이제 넉넉히 있기 때문에 바우처 사업으로 네, 별도 예산을 갖고 뭐 계속 그 수행을 해왔던 네. 사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비스 이용에는 당사자들이 여튼 불편함이 없다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 359조 안성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인데요. 네. 이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게 지금 장애인 그 종합복지관 증축 공사에 따른 거예요? 아니면은 주간보호시설 프로그램을 별도로 계속 독립적으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복지관에 이제 네. 장애인 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재활치료센터 이렇게 3개 시설이 네. 있는데 복지관 증축 공사가 이제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는데 실제 공사가 내년 2월이나 3월 봄에 시작돼서 한 4개월에서 6개월을 할 거거든요. 그럼 그 기간 동안 재활치료센터나 주간보호시설이 잠시 이제 나갔다 들어와야 되는데 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거기 지금 한 32평 규모의 16명 정원으로 있는데 16명에 거기 종사자 한 5명 이렇게 하면 시설 공간이 너무 적다고 이제 계속 확장을 해주던지 다른 데로 아예 이전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원래 이제 체격이 있다 보니까 지금 거기가 집단 활동실 규모 하나만 돼 있고 뭐 프로그램실이 별도로 없어요. 심리치료 안정실도 없고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해달라고 계속 이제 시설이나 그 이용자 부모님들이 건의를 해서 요번에 아예 임시시설을 그냥 마련하지 않고 아예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전 시설은 그 보계면 삼거리에 그 늘푸른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2층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 1층이 한 80평 규모 넘는 게 비어 있어서 거기를 지금 검토를 해서 이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갑자기 심란해지네요, 제가. 여튼 장애인 복지관은 여튼 준공 이후부터 여튼 계속 제가 좀 관심 있게 이러저러한 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장애인 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지금 건축물을 지어놓고 애초에 그 운영을 한 측면이 없지 않다라고 하는 바를 한번 지적을 했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튼 장애인 복지관 기능을 제대로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 법적 기준의 시설 설치 기준을 충족하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증축을 검토하라 해서 지금 증축 검토안까지 지금 나름대로 만들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물론 이제 증축 부분에 대해서 뭐 일정 정도 뭐 한계가 있어 또 있는 측면도 지금 없지 않아 뭐 있는 부분도 뭐 이해를 합니다만 그동안 증축 공사 관련해서는 지금 이런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었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법적 기준하고 세 개의 기관 자체가 그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규모의 공간과 뭐 이런 것들 프로그램실 포함해서
전부 여튼 가능한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그 인력 충원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동안 계속 그 의회 내에서는 그 나름대로 처리하고 승인을 해왔던 것인데, 지금 이거 다시 그 원점으로 돌리는 얘기를 다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동안 그렇다고 한다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정상적 운영이 불가할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 자체가 시에서는 전혀 없었던 거예요? 거기가 지금 16명 정원에 이제 16명이 다 현원이 찼는데 지금 이제 대기 인원이 한 네. 20명이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설에서는 그 정원을 더 늘려서 프로그램실이 별도로 갖춰진 공간을 해달라고 이제 건의는 작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옮기게 되면 정원도 좀 더 늘려서 아니, 정책적인 그 배려나 고민이 조금 더 집중되고 많아야 할 사실 시설물이잖아요. 제가 왜 그 안성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그 놓치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계속 그 우려에 대한 표명을 하고 그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여튼 크게 문제가 만들어지지 않을 것처럼 여튼 답변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다가 진행을 해보니 아닌 것 같은데요 라면서 지금 추가적으로 이렇게 자꾸 사업을 어쩔 수 없이 지금 만들어야 되는 상황을 지금 여러분 스스로들이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저는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초에 근본적으로 제대로 진단을 하셔서 증축에 대한 검토가 있었을 때 애초에 제대로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일단 뭐 예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릴게요. 일단 현재 우리 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전체 시설 공간 구조 면적 전부 포함해서 좀 적시해 주시고요. 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 현황, 그리고 법적 공간 확보 기준, 그리고 지금 이번에 올린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하고 좀 같이 가져다 주시고요. 네. 맞춤형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도요. 지금 수행 기간별 지금 나가고 있는 운영되고 있는 사업하고 예산, 그리고 국도비, 그리고 시비만 100%로 별도로 지금 창출된 일자리 부분에 대한 시행 내역하고 예산 포함해서 좀 가져다 주십시오. 네. 네.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황희태 의원님. 네, 황희태 의원입니다. 네. 과장님, 오늘 과장님께 드린 마지막 질문인데 싶습니다.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심도 깊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지금 이거 배경은 제가 쭉 간담회를 여러 번 통해서 들었고요. 이 비용도 처음에는 뭐 떡 잘라주듯이 뭐 4천만 원짜리 계속 뭐 하다가 안 됩니다 하니까 이렇게 결국 이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실 뭐 박성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장애인복지회관은 센터 수준이에요. 고민 한번 해주세요. 정말 장애인 정책을 제대로 펼치려면 뭐 권역별로 하든 아니면 제대로 된 복지를 운영하든, 그 다음에 어차피 이게 지금 시에서 운영하다가 위탁을 줬잖아요. 그 위탁 주모로 해서 문제점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럼 시에서 운영할 때 뭐 성과 분석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들을 보완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안성시는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다. 그걸 이번에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이거 그 예산 올리면서 여실히 나타났어요. 그리고 지금 시설 같은 경우는 그 내진 설계되지 않은 건물을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이제 최종 결론이었어요. 보니까 2015년도 이전에 진 건물들은 내진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전혀 불가해요. 그럼 최근에 건물 들이야 돼요. 그래서 안성시에서 이런 건물을 찾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렸고, 맞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고민하고 또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다 보면 예산을 해서 좀 이게 공론화를 형성해서 의견을 들어서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진짜 이용자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시가 일방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도 지금 민원에 시달려서 이 정도 온 거예요. 자발적으로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고 좀 안타까워요. 정말 고민 좀 해주세요. 관련 팀장님은 누구신가 모르겠는데 장애인 복지팀장 누구세요? 예. 정말 있잖아요. 전문가로서의 좀 기질 한번 발휘해 주시고요. 안성시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해서 뭔가 좀 새로운 이정표를 좀 세워주세요. 계속 민원을 이끌려 다니고 민원에 의해서 일이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문가를 별도로 모시든지. 좀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설명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마찬가지입니다. 자, 경로당 신축할 때 아예 그 건축비만 담지 마시고요. 물품이 담으세요. 왜 이렇게 예산을 해와요? 그 다음에 지금 에어컨, TV, 냉장고 다 금액도 뭐 큰 차이는 각각 구각색입니다. 야, 읍면동에서 신청받아 이거 해주세요. 검토해보고 대충 비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좀 일관성 있는 거시를 좀 해야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건축할 때, 새로 신축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해주다가 이번에 필요합니다. 이게 다 지금 넣어준 거 아닙니까? 해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경로당이 것도 내 확실한 기준을 세워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전부 다 그 매입을 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든지. 경로당 운영에서 지금 계속 문제가 됐잖아요. 이제 예산 재배 정도 안 된다고 시에서 하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되고 못하고 민원에 휘달리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노인간 경로당 관련해서 하신 팀장님, 저도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도대체 시가 행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경로당은 지금 기준을 다 세워서 하고 있고요. 이 물품 관련도 저희 그 내용 연수하고 지원 금액이 다 상한을 이제 기준으로 그다음에 정해 있고요.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그다음에 신기 경로당 같은 거 2016년부터 지금 폐쇄했으면 지금 새로 지금 개소하겠다고 신고 들어온 거죠. 지금 거기에 지금 에어컨 넣는다는 거예요? 네, 노인복지팀장 손인철입니다. 예, 신기 경로당은 최근에 그 설치 신고 저희가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설치 신고된 이후에 이제 그 필요해서 이제 추가로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뭐 더 잘 아시리니까 더 이상 설명 안 드릴게요. 제가 이런 표현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한심하다. 방치해 오다가 이제 와서 이게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이게? 그 다음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금 그 노인들 월 수당 지역봉사 지역봉사 지도자 위촉했죠. 여기 좀 활동 실적이 좀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지금 이거 5월부터 위촉돼가지고 지금 지급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좀 관리하시는 거죠? 그분들 위촉할 때 그 사무에 대해서는 그 위촉장 수여하면서 다 권리 부여해서 그분들한테 이제 공지를 한 상태고, 현재는 이제 경로당이 대부분 한 40% 정도가 문을 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로당 중심으로 대부분 활동이 이어질 텐데, 지금 뭐 방역 관리하는 그 수준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활동 실적이 좀 조금 취합된 게 좀 있어요? 활동 실적은 별도로 안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어차피 이제 위축돼서 수당 드리는 거 드리는 거잖아요. 요것도 다른 지자체 하는 것도 좀 가서 컨닝이라도 좀 하세요. 실적도 좀 뭐 있는가 좀 발굴도 좀 하고요. 진짜 이런 분들이 노인 사각지대 있는 사람들이 직접 발굴할 수 있는 우리가 뭐 돌봄센터나 이런 거 말고 이분들이 직접적인 마을에 봉사자로 위촉됐잖아요.
그럼 사각지대인 사람 이분들이 발굴하기 쉽거든요. 이런 실적이 올해 거의 전무합니다.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제 지역 같은 경우. 그래서 어차피 위축되어서 드리는 것인 만큼 이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지도도 해주고 홍보도 좀 해주세요. 그냥 월 5만 원씩 주는 게 장땡이 아니라니까요. 안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제가 다른 지하철 직급 많이 수집해서 봤어요. 어떤 데는 있잖아요. 활동 실적을 제출해야만 돈도 주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그냥 엿띄어서 그냥 준 거잖아요. 떡 띄어서 준 거잖아요. 네? 어차피 들은 가면 그분들 욕먹이지 않게 여러분들이 좀 지도를 잘 해주시라는 겁니다. 좀 창피하잖아요. 돈 5만 원 때문에 이런 소리 들어야 되냐고 노인 양반들이 쪽팔리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르신들 치매나 그런 분들 보면 이제 방문 활동 보조사 분들이 나가시잖아요. 등급별로. 근데 대부분 그분들이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가족이나 그런 분들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나갈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장애인 같은 경우도 그 활동 보조사가 집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네. 신청을 하면. 네. 근데 그게 그분들은 가족은 안 되는 거죠. 네. 그냥 외부 딴 분들이 오는 거. 그럼 왜 그런 거죠? 치매 환자 같은 경우는 가족이 자격증만 갖고 있으면 케어를 하면은 그거를 받을 수 있는데 왜 장애는 안 되는 건가요? 그분들은 그 활동 지원 그 시간으로 급여를 타시는데 네. 그렇게 뭐 가족 간에 뭐 이용자가 되고 저 서비스 제공자가 되면 그분들은 이제 단말기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출근하고 퇴근을 찍게 돼 있는데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부당 사례가 발생하는 부당 경우가 사례? 있어서 아니 근데 내 가족이잖아. 내 가족이 장애인인 거예요. 근데 부당 사례가 될 수는 없잖아. 어차피 내 가족이니까 내가 케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 보니까 이게 부모님들이 바꾸더라고요. 그쵸? 네. 이게 되게 불합리한 거잖아. 내 자식을 그거를 저기 하려고 내가 딴 데 가서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어르신들처럼 내가 케어를 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네, 그거는 그거는- 법이나 이제 중앙 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정해진 지침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네. 국회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 바꾸려고 하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내가 내 자식을 키울 수도 있는데 그걸 못하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되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걸 적극적으로 정부에다 요청을 하셔가지고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정수 사회복지과장님과 공차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